새벽 5시 서울중앙병원 5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낮과 달리 새벽의 병원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간간이 들리는 의료기기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낮은 발소리. 그 소리마저 복도 끝으로 사라지면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 작은 꽃병에 흰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도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장미는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47분 복도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을 재빠르게 살피더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흰 장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꽃을 한참 바라보는 그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함? 슬픔? 아니면 간절함?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15년 전 여갑 꽃집입니다. 어서 오세요. 한승우 씨는 월요일 아침이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27세 꽃집을 물려받은 지 3년째였습니다. 가게 안은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색색의 꽃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승우 씨는 아침마다 꽃들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흰 장미. 한 송이 주세요. 네. 포장해 드릴까요? 네. 승우 씨는 가장 예쁜 흰 장미를 골랐습니다. 꽃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은 이제 막 피어나려는 장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줄기를 자르고 물에 적신 솜으로 끝부분을 감쌌습니다. 하얀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감싸고 리본을 묶었습니다. 여자는 꽃을 받아들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려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꽃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우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꽃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저렇게 슬픈 표정으로 꽃을 바라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그 여자가 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항상 같은 꽃.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오시네요. 승우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누가 흰 장미 좋아하시나 봐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이요. 매주 같은 꽃 받으시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여자는 애매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승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주 월요일이면 가장 예쁜 흰 장미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승우 씨는 이제 42세가 됐습니다. 꽃집을 운영한 지 18년째였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꽃 향기도 여전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50분 안녕하세요. 그 여자 김미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45세가 된 미연 씨는 여전히 매주 월요일마다 왔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가의 그늘이었습니다. 오늘도 흰 장미 한 송이시죠? 승우 씨는 묻지도 않고 흰 장미를 집어들었습니다. 15년간 매주 준비해둔 그 꽃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꽃잎을 살짝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촉감, 은은한 향기. 미연 씨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프로포즈 날, 정훈 씨가 한 손에 흰 장미를 들고 무릎을 꿇던 모습, 미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때 받았던 흰 장미의 향기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미연 씨는 꽃을 받아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승우 씨는 가격을 말하면서 문득 궁금증이 올라왔습니다. 15년간 참아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손님, 네, 남편분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15년간 매주 같은 꽃. 미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꽃을 내려다보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15년 전에 사고로 입원했어요. 병원에 있어요. 아, 승우 씨는 놀랐습니다. 15년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주 꽃 가져다 드리시면 좋아하시겠네요. 미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봐요. 식물인간이라서 저도 병실엔 못 들어가요. 복도에 놓고만 와요. 승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간 이 여자는 의식 없는 남편을 위해 매주 꽃을 사갔던 것입니다. 볼 수도 없는, 받을 수도 없는 꽃을. 그럼 그 꽃은 미연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보니 모르겠네요. 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갈 때면 항상 없었는데 누가 치운 건지 가져간 건지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어요. 승우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15년간요? 네, 미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매주 꽃을 놓고 돌아서는 순간마다 생각했어요. 이 꽃은 어떻게 될까? 누가 가져갈까? 혹시 그냥 버려지는 건 아닐까? 근데 미연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확인하기가 무서웠어요. 만약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였다면 그걸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15년간 해온 일이 무의미했다는 걸, 제 마음이 아무한테도 닿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까봐. 승우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때요? 혹시 누군가 그 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미연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15년이나 됐는데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죠. 그날 오후 미연 씨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중앙병원 5층 간호사실. 담당 간호사 윤지혜 씨가 미연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연 씨, 오늘은 오후에 오셨네요. 네, 지혜 씨. 질문 좀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복도 창가에 꽃을 놓고 가잖아요. 네, 흰 장미요. 15년째이시죠? 그 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혜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치우는 건 아닌데요. 아마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CCTV 같은 거. CCTV요. 보안실에 가보시겠어요? 보안실. 직원이 지난주 월요일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오전 9시 10분 미연 씨가 복도에 나타나 창가에 꽃을 놓고 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후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화면 속 미연 씨는 꽃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꽃을 내려다보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미연 씨는 화면을 보며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얼마나 슬퍼 보이는지. 빨리 돌릴게요. 영상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후, 저녁, 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 47분.
복도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 누구예요? 응, 청소복 입은 걸 보니 청소 담당 직원인 것 같은데. 영상 속 사람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꽃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자가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네요. 미연 씨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궁금했던 그 사람, 15년간 자신의 꽃을 가져갔던 그 사람이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볼 수 있나요? 직원이 다른 카메라 영상을 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CCTV였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3층으로 갔네요. 미연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3층에 뭐가 있지? 왜 3층으로 갔을까? 그 사람은 누구지? 미연 씨는 다음 주 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꽃을 가져갔는지, 혹시 나쁜 의도는 아닐지.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희망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그 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5층 복도 창가에 흰 장미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모퉁이 대기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미연 씨는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짜 올까? 안 올 수도 있잖아. 혹시 나를 봤으면 어떡하지? 다음 날 새벽 5시 미연 씨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5층 복도 대기실에 앉아 창가를 지켜봤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났습니다. 가끔 저 멀리서 의료기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5시 45분.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60대 여자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빠르게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흰 장미를 집어들고 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아니면 미안함? 여자는 꽃을 품에 안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미연 씨는 계단으로 급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3층 복도. 미연 씨가 계단 문을 열었을 때 저 멀리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여자는 307호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 씨는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307호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꽃 가져왔어. 미연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여자도 남편이 이 병원에 있는 건가? 그래서 내 꽃을 가져간 건가? 하지만 왜? 미연 씨는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미연 씨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지혜 씨, 307호실 환자 누구예요? 윤지의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박철미 씨요. 63세 남성. 15년째 입원 중이시네요. 미연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이요? 네.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2009년 3월 15일 사고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미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그날은 미연 씨 남편이 사고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무슨 사고였는지 아세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큰 사고였나 봐요. 같은 날 입원하신 환자분이 여러 명 계셨대요. 미연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는 누구세요? 박순자 씨요. 환자분 부인이세요. 그분이 여기서 청소 일 하시나요?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5년 전부터요. 남편분 병원비 때문에 일하시는 걸로 알아요. 병원비가 많이 드나요? 사지마비 환자는 합병증이 계속 생겨서요. 욕창, 폐렴, 감염, 끊임없이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15년간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왔을 거예요. 미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연 씨는 집으로 돌아와 15년 전 신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교통사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남대로 오중 추돌 사고. 4명 중상. 미연 씨는 기사를 읽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4명의 부상자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 2명이 의식불명 중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정훈 33세, 식물인간. 박철민 48세, 사지마비. 미연 씨의 남편과 307호실 환자. 두 사람은 같은 사고로 다쳤던 것입니다. 그럼 그 여자는 미연 씨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여자도 나처럼 15년간 남편을 간병하고 있었구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청소 일까지 하면서. 그런데 왜 내 꽃을 가져간 거지? 자기 남편한테 주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연 씨는 그 여자를 만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15년간 자신의 꽃을 가져간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혹시 화낼까? 아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어느 화요일 오후 미연 씨는 용기를 내어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307호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그 청소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미연 씨가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수척한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5층 복도에 있는 꽃 가져가시는 분이죠?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미연 씨는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화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왜 제 꽃을 가져가시는지.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복도 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미연 씨가 뒤쫓았지만 여자는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307호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미연 씨를 피했습니다. 미연 씨가 있는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연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307호실 문 앞에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층 502호실 환자 보호자 김미연입니다. 15년간 복도에 꽃을 놓고 갔던 사람이에요. 화내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제 번호는 010-0000-0000입니다. 연락 주세요. 김미연. 다음 날 편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미연 씨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순자 씨. 제가 알아요. 1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얼마나 힘든지. 저도 똑같으니까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이야기해요. 미연. 일주일 후 307호실 문 앞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미연 씨는 그 쪽지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미연 씨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긴 편지였습니다. 순자 씨께 15년 전 제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매일 병실에 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반응이 없었고 저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복도에 꽃만 놓고 갔어요. 15년간 그렇게 도망쳤어요. 순자 씨는 도망치지 않으셨잖아요. 15년간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남편 곁을 지키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용감하세요. 제 꽃을 가져가신 게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놓은 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만나주세요.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번호는 010-0000-0000입니다. 김미연. 며칠 후 미연 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병원 1층 카페테리아. 혼자 오세요. 박순자. 순간 등줄기에 찬기운이 스쳤습니다. 왜 하필 혼자인지, 왜 지금까지는 평생 숨기고 있다가 오늘 직접 만나자고 한 건지, 15년간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타나던 그 여자가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까지 미연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람 대체 무슨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시계가 12시를 넘기는 순간 미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15년간 매주 사라지던 흰 장미, 그 꽃을 가져간 여자 박순자. 그녀는 왜 미연 씨를 피했을까요? 왜 편지를 받고도 답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혼자 오라고 했을까요? 미연 씨가 알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여자가 마주 앉는 그 순간 15년간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내일 2부에서는 두 여자의 만남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 2부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박순자 씨는 왜 미연 씨의 꽃을 가져갔을까요? 내일 황금빛 노을이 물드는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